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KTV 북한 이슈논단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 김흥광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대북 특사단의 파견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저희 탈북민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려진 것 같이 오늘 오후 2시에 시청자들께서도 잘 아신 바와 같이 오늘 2시에 정무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5명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대표단이 특별기를 타고 평양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들이 지금 평양에 무사히 도착했고 좀 어떤 스케줄로 들어간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이미 그들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하나의 아마 미션을 수행하는 데 올인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비핵화와 관련된 북미 회담에 참가하도록 김정은을 설득시키는 바로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화합을 도모하며 또 남북 간의 경제적 지원과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한 또 다양한 문제들도 함께 토론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비핵화라고 하는 이 전 단계의 과제를 넘지 않고 했다가는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분노를 일으킬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보편적 정서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꼬꿀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번 특사 대표단이 방북 파견을 놓고 저희 탈북자들은 굉장히 깊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희망과 기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북한이 이 남침 야욕과 대대로 내려오는 그 체제의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듣고 세뇌당하고 체험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로서는 바로 김정일이 노렸던 남한을 가운데 매개로 해서 미국과의 그 딜을 실현하기 위한 정말 첫 번째 단추를 끼우기 위해서 끼우는 그런 매우 중요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북한으로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 저희들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사정 굉장히 어렵습니다. 식량 1kg 가격이 7,000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7,000원이요. 식량 1kg 가격이요. 이렇게 높아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적당한 고기국밥 한 그릇 먹기 위해서도요. 한 달 로임 4,000~5,000원을 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좀 아우성이 대단합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살겠느냐에 대한 왜 이렇게 됐을까요? 미국과 그리고 유엔의 초강도 그런 대북 제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북한이 풀지 않으면 아무리 핵무기로 미사일을 만들어 놔도 살인무기를 만들어 놔도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을 써야 될 군인들이 맥이 없고 사람들이 신심 없어 어떻게 살겠냐 다들 저렇게 어깨가 처져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개척할 것이겠습니까? 그리고요 보다 본질적 문제는 이런 상황을 공포와 채찍을 가지고 유지할 수는 있겠는데 문제는 김정은이 바라고 있는 자기의 의지대로 미국을 다룰 수 있는 결정적 한방이 김정은한테서는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태평양을 나갈 수 있는 신형 잠수함 그리고 그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SLBM 이것을 김정일은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나오면 미국과의 어떤 딜이 됐던 주한미군을 남한에서 철수시키는 것이 됐던 그 다른 모든 것들이 반드시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북한이 끄는 대로 미국은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한창 마지막 단계에서 조립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한두 달 내에 나올 것도 아니고요. 또 거기에는 또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죠. 결국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바로 그 시간을 벌고 또 돈이
있는 남한하고 거래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이런 어정쩡한 회담이 굉장히 그에게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미국하고 직접 붙어서 그 노련한 미국, 세계의 정보를 거의나 다 가지고 있는 빅브라더 미국하고 앉아서 힘겨운 회담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뭐 만나자고 하고 스스로 알아서 환영해주고 스스로 알아서 모든 걸 다 제공해주는 남한 정부하고 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사 대표단에게 적당한 정도의 이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립 서비스만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아마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간 5명의 특사 대표단 돌아올 때 그들이 얼굴을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여겨봅니다만 그냥 빈손을 오기는 정말로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죠. 그러면 김정은 자기들 좋아하는 이 정권의 특사들한테 그냥 빈손으로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런 수준의 이야기는 해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핵 동결을 포함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누구든지 또 어떤 국가든지 우리는 강범하고 진지하게 실천을 위해서 회담하고 만날 용의가 있다. 물론 거기에 미국도 포함된다. 동결 문제가 잘 된다면 뭐 나중에라도 미국이 요구하는 식으로 검증 가능하고 절대적이고 그거는 포괄적인 이런 모든 그 자기들의 위협이 그렇게 항존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우리도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마 어느 정도 언지를 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게 잘 알겠지만은 용어, 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여러 가지 각도에서 쓰게 됩니까? 이게 정말 요절스러운 것이 돼가지고요. 이게 우리 말에 감동하고 말에 놀라고 말에 비운하는 이런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실 지금은 저런 북한을 우리가 상대를 해서 뭐 그들의 어떤 등을 두드려주고 그들이 제발 그 핵무기를 놓도록 우리가 옆에서 계속 그 터치하는 이럴 때는 좀 아니거든요. 좀 더 강력하게 국제사회가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을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장난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죽겠구나. 결국은 1995년 고난이 행군 시기처럼 몇백만이 무리 죽음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때 겨우겨우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던 것은 결국은 남한 정부가 10억 달러의 돈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김정은이 느껴보며 이거 회담을 해야 되겠네. 그들과 딜을 하지 않으면 이 체제 존재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정확히 말하면 북한을 무시해도 되는 그런 때입니다. 진짜로 북한한테 접근해서 북한을 설득시키고 북한이 어떤 딴 마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회담과 본격적인 작업은 지금이 아니라 좀 더 두어야 합니다. 구구절 지나서도 한 내년쯤만 해도 늦지를 않은 것입니다. 너무 설레발이 쳐가지고 북한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지금까지 했던 자기들이 핵정책이 옳다라고 계속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격앙되도록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저는 왜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되게 됩니다. 뭐 물론 저희 생각은 그렇지만서도요. 알겠습니까? 특사대표단이 예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죠. 그러나 전 여기서 손바닥에 장을 찢을 수 있게 그래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요. 어떤 경우에도 특사대표단이 비핵화와 관련돼서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미국과 테이블에 마주 앉겠다라는 이 답은 가져오지 못합니다. 왜요? 그것은 그런 이야기를 북한이 엄청난 것을 뜯어내고 나서 점차점차 나중에 써먹어야 될 하나의 그 전술이란 말이죠. 그걸 먼저 다 그렇게 져버리면 북한은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되고 그러면 시간도 벌지 못하게 될 것이고 지금 굶주려고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을 어찌할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뭐 조금씩 뜯어먹고 나서 어느 정도 자기가 기본적인 어려운 고비를 겪고 나갈 동안에 시간 뭐 버는 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정확히 말하면요. 바로 이 그 비핵화를 북한이 입 밖에 꺼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비핵화를
김정은이 남한 정부에 대고 꺼낼 일은 아마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정은이 비핵화라고 하는 그 언지를 절대로 남한 정권에 처음으로 이야기할 그런 작자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할 거면 애당초 북한이 비핵화를 시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비핵화를 할 수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바라고 있는 돈은 우리가 뭐 15억 달러나 20억 달러가 아닙니다. 엄청 많은 수천억 달러거든요. 우리 한국 돈으로 말하면 수십조 원의 그런 거래를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만들어 있는 모든 핵무기와 또 그리고 공격 수단들, 운반 수단들,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들 이런 것들을 지하에 이걸 숨기는 거는 일도 아니고요. 그 과학자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든 생산과 관련된 기술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지워버리겠습니까? USB에 넣어져 있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찾아내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회담을 통해서 또 김정은한테 직접 가서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설득을 통해서 무엇인가 비핵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만 같은 그런 열망에 부풀어 있고 그런 열정적인 뭔가 딜을 지금 시작한 것 같은데 정말 어찌 보면요. 김정은과 북한 체제를 몰라도 너무나도 모른다는 막 이 안타까움이 막 저희들은 이제 그 솟구칩니다. 예, 근데 저희들은 진짜 모르겠는 거는요. 좀 그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가운데 이 중개자로서 그리고 그 북한도 설득시키고 미국도 설득시키는 어떤 액션을 하는 역할을 가진 그런 책임 있는 어떤 일국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책을 작성한 사람들, 그런 정책 아이디어를 펴낸 사람들이 도대체 이것조차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묻고 싶습니다. 진짜로요. 이것조차 알고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정책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북한 출신의 연구자는 물론이고 탈북자들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김정은은 자기의 권력을 3대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천세, 만세 그걸 계속해서 끝까지 해먹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 체제를 지킬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권력을 자기 대에서 끝내겠다는 그런 결심이 없는 한 누가 뭘 준다 해도 어떻게 뭐 두드려 맞다 죽든지 죽기 전에는 절대 그 핵이라고 하는 그 수단을 놓으려고 안 한다는 거죠. 즉 비핵화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도 고쳐먹을 수 없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면 김정은이 그렇게 권력을 놓기 싫어하고 왜 핵에 집착되어 있을까요? 그것은요. 김정은하고 우리가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김정은이라 합시다. 그러면 김정은한테는 이 세상이요. 지상 최대의 극락 세계입니다. 김정은 같이 그렇게 사치하고 그렇게 방탕하고 그렇게 제멋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북한에서 신처럼 그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몇 명이 되겠습니까? 북한에 가진 사람은 물론이고 풀 한 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다 국가의 재산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결국은 국가의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김정은의 것입니다. 사인 하나에 말 한마디에 옮겨지고 다 미뤄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의 것입니다. 사람도. 그리고 정말 바다에서 산에서 땅에서 나는 그 맛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가 먼저 드셔야 되는 거죠. 본인이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는 농장들을 파로 농장이라 하는데 그 파로 농장에는 지금 현재 몇만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기쁨죠. 이런 말 다 빼고더라도 북한이 벌어들인 모든 애한은 다 김정은이 수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김정은이 소리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건 일도 아니죠. 이런 신이 누려야 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요? 아니죠. 푸틴이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우디 국왕이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런 최대의 권력을 자기 대에 다 누리고 아들 대에 넘겨서 아들 대 넘기지 않으면 자기는 다시 무덤에서
그 판에져 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자기까지도 모두 다 어떻게 되죠? 북한 참시를 시키고 그 더러운 역사를 들춰내야 되겠으니 그게 몸서리 치는 거죠. 계속해서 자기 아들대에 권력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 그 아들에 또 그 아들에 핵무기가 그래 필요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핵이 없어서 붕괴되는 건 아니죠. 그들이 머릿속에는 그래도 그거라도 붙들고 있어야 미국이 자기들한테 함부로 못한다. 주변국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핵화는요, 그 세상에 존재하는 무엇을 주어도 김정은은 절대로 생각을 바꾸거나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자, 혹시나 우리가 남북 간에 뭐 회담이 잘 돼서 우리가 통일이라는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김정일이 뭐 구태여 이 핵무기에 대해서 신경을 쓸까라고 생각하지만은 김정은한테는 남북 간이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가 또 김정은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김정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 통일 좋아, 평화 통일 좋아, 협상하죠. 뭐 남북한이 협상을 해가지고 결국은 나라의 지도자를 뽑아야 되겠는데 우리 현재 뭐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하든지 아니면 김정일이 먼저 하든지 국민들이 그래 니 통일까지 결심했기 때문에 내가 좀 수고해서 그래서 그한테 10년짜리 대통령을 맡긴다 합시다. 아니면 20년짜리 대통령을 맡긴다 합시다. 그러면 김정은은 20년 지나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일반인이 되겠죠. 우리 뭐 많은 전직 대통령들과 같은 삶을 살겠죠. 그런 대통령들이 지금 김정은이 생활하고 비교해 볼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신처럼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최대의 극락의 세계 왜 포기하겠습니까? 차라리 기왕이면 핵 공갈과 위협을 통해서 미군을 남한에서 철수시키고 남한에 지금 현재 들썩들썩하는 이런 그 친북 그리고 종북 이런 사람들 갖다가 추동시켜서 남한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남한을 갖다가 자기다 바칠 것만 같은 바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월 조금만 기다리고 계속 핵 위협과 대량 살상 무기 위협 이런 걸 해대고 남한을 뒤수쳐 놓고 통일 전선부를 총동원해서 북한과 이 남한의 사회하고 통일 전선만 이룩한다면 별로 힘 들이지도 않고도 무력을 쓰지 않고도 남한을 가볍게 베트남처럼 먹을 수 있다는 이게 확신이 꽉 차 있는 김정은인데 왜 통일을 뭐 협상을 통해서 그런 평화 통일을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전쟁을 하느냐 안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이겠지만요. 적어도 북한은 자기가 이 남북한의 종신 대통령 세세년년 해먹는 그 북한 체제가 남한의 제주도까지 확장된 그런 통일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현실이라고 생각해 볼 때 그의 어떤 의지와 그의 목표나 이것들은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독재자는 한번 꽂히게 되면 모든 게 다 정말 의욕에 불타고 그쪽으로밖에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놓였다고 생각하는 순수한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할 때 그런 조금도 선대수령들처럼 김정은은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사회주의를 하던 그런 국가들에서 훌륭한 지도자도 있다라고 합니다. 체 게바라라든지 베트남의 호지명도 그렇고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알건대는 자기의 희생을 감안하면서까지 다수를 위한 헌신과 봉사를 위해서 일생을 살았다고 하지만은 그네들은 또 그때 당대 사회에 너무나도 굉장한 사회적 갈등과 그것을 해결하라는 청년이 열정과 의지를 가졌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뭐 그 사회주의 혁명이든 뭐 체제를 바꾸는 혁명이든 쭉 해온 겁니다. 그러나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 작자는 사실은 정말로 그냥 왕자로서 어려서부터 저 세상 좋은 건 다 먹고 세상 좋은 건 다 해고 그냥 최고의 왕자 이 자리에서 권력을 움켜쥔 이런 작자이기 때문에 그가 뭐 지금 북한의 노동신문 사설에서 떠들게 되고 있는 사회주의 어떤 위협이나 선대들이 개척한 뭐 주체 위협에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오직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영화, 부기 그리고 신의 그 능력에 가까운 그 엄청난 권력 이런 것이 그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김정은은 돌려세울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번 특사 대표단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어떤 말을 가지고 왔던 그 속에서는 비핵화라는 단어가 있을 수 없으며,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뭐 현란한 이렇게 잘 조합되고 잘 가공된 그런 문장들을 똑똑히 읽어야 될 것이고요. 북한이 전술입니다. 북한이 술책이고요. 기만이고요. 북한이 꼼수이고요. 그들이 지금까지 행해온 그 모든 것들이 아마 거기에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아주 그 항원에서 마치 뭐 핵 동결까지 내다본 라고 하든지, 비핵화를 뭐 목표를 두고, 비핵화를 뭐 최대의 목표를 두고 단계적인 회담을 타겠다, 이런 립서비스 그리고 말장난, 이런데 우리가 절대로 빠지지면 안 되겠습니다. 아마 내일이면 특사대표단이 뭔가는 가져올 겁니다. 북한이 가져온 그 문장을 제발 정말 자세히 좀 따져볼 것을 저희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따져볼 때 복잡한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 뭐 여러 국책연구원한테 맡기면 앞이다가 뭐 이런저런 장황한 논리를 쓰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보는 것이죠. 저희 탈북 출신의 북한 연구자들, 탈북자들한테 좀 함께 좀 들어보십시오. 많은 걸 공부하고 많은 걸 알고, 굉장히 뭐 박식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에 꽉, 머리에 꽉 차 있는 그 진실은 무엇으로도 예측해낼 수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추상해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정부의 이런 대북 정책 추진이 옳음을 위해서, 진정성을 위해서 취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전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